판매자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꿈꾸는 이 팀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따라했지만 이거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한 회사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보통 시장에서 어떤 제품이 상당히 잘 팔리면요, 그 제품을 따라하는 미투 상품이 무조건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예로 사진으로 갖고 온 이 초코파이 보세요. 이 초코파이 어떤 게 오리지널인지 여러분들 아시나요? 물론 우리야 이제 이 초코파이 많이 봤으니까 알 텐데, 많이 보지 못했던 소비자들,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둘 중에 누가 원조인지 모를 거예요. 우리는 오리온 초코파이가 원조인 거 알죠? 근데 마트에 가면 비슷하게 진열이 돼 있고, 이 껍질, 포장지도 비슷하기 때문에 저는 잘못 산 적도 있습니다. 심지어 롯데 걸로요. 이 정도로 잘 나가는 상품을 비슷하게 따라하는 미투 상품이 항상 생기기 마련인데요. 비즈니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서 창고형 매장 누가 제일 먼저 하고 처음에 잘 나갔죠? 코스코죠.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코스코에 대해서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이 코스코가 창고형 매장에서 잘 나가기 시작하니까 2010년 초반부터 이마트, 롯데마트, 그리고 홈플러스, 이 대형마트 3사가 다 창고형 매장을 냅니다. 이마트는 이마트 트레이더스, 그리고 롯데마트는 빅마켓, 그리고 홈플러스는 홈플러스 스페셜이라는 걸 내죠. 그런데 이 홈플러스 스페셜 이제는 없어졌고요. 빅마켓 이 이름 이제 사라졌습니다. 맥스로 바꿨고요. 이 맥스로 바꾼 상태에서 소소하게 운영 중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아직 큰 어떤 소비자들한테 인지도를 못 얻고 있죠. 이 대형 3사가 한 창고형 매장 중에서 그나마 잘 나가는 게 이마트 트레이더스죠. 카피캣이긴 합니다. 코스코를 그대로 따라했지만 그래도 운영을 제일 잘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이마트 트레이더스인 거죠. 그러면 이 이마트 트레이더스는 다른 마트들과 무엇이 달랐기에 이렇게 후발주자 중에서 잘 운영하면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뭐가 문제길래 오리지널인 코스코를 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존재하는 걸까요? 우선 이마트의 매출을요, 오리지널인 코스코와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2014년도부터 2023년 작년까지 이 코스코와 트레이더스의 매출 비교표를 갖고 왔습니다. 이 파란색이 코스코인데요, 코스코는 꾸준히 매출이 우상향하죠. 그리고 트레이더스도 꾸준히 우상향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2010년대 중반 후반부에는요, 이 매출 증가 속도가 이 코스코보다 빨라요. 그래서 코스코 입장에서는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막 위협이 느껴질 정도로 2020년대까지는 성장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이후에 매출이 정체됐죠. 21년, 22년, 23년 이렇게 매출이 정체되다 보니까 이제 코스코는 또 성장을 하고 있으니 이 매출 차이가 더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 2020년까지만 하더라도요, 트레이더스가 이제는 코스코를 넘어설 수도 있겠다, 정말 코스코한테 위협적이다, 이런 얘기가 막 나돌 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얘기가 쏙 들어갔죠.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걸까요? 우선은 트레이더스의 장점부터 살펴보죠. 이 트레이더스는요, 점포가 정말 빠르게 늘었습니다. 2010년도 하나, 이때 처음 11월 달에 용인에 하나 세우고요. 그 다음부터 빠르게 늘려서 지금은 22개죠. 코스코의 19개보다 22개로 점포가 3개나 많습니다. 이 트레이더스는요, 우선 선두주자인 코스코가 회원제로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진입하는 고객들한테는 이 회원제, 회원권을 꼭 사야만 하는 게 진입 장벽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없앱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게. 그래서 트레이더스는요, 회원권이 없더라도 트레이더스에 가서 제품을 구매할 수가 있죠. 그리고 2년 전에 이제 회원권을 내긴 했지만 요거를 병행하고 있어서 아직도 회원권이 없는 사람들도 트레이더스에서 제품을 구매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코스코는요, 이 카드 수수료를 줄이기 위해서 현대카드 하나만 계약을 하고 현대카드로만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코스코는 고객들의 그 불편함을 없애겠다라고 해서 모든 카드를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죠. 우선 처음 시작하려고 하는, 처음 들어가려고 하는 고객들한테는 이 카드 사용이 자유로운 것도 진입장벽을 낮추는데 좋은 요건이 된 거죠. 이제 트레이더스도 원래 비회원제에서 유료 회원제를 이제 병행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유료 회원이 될 수 있는데요, 이 유료 회원제는 코스코의 그것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마트 트레이더스는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편리한 거예요.
잘 나가고 있는 코스코를 그냥 벤치마킹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뭐 38,500원, 8만원, 요 코스코 회원제와 3만원, 7만원 거의 유사하고 혜택도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유료 회원들을 모집하려고 유료 회원용 전용 할인 상품들을 놔뒀었지만 지금은 그것도 없앤 상태. 그래서 완전히 이제 코스코와 비슷한 어떤 혜택을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잘 나갈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 바로 스타필드 효과입니다. 스타필드라는 대형 쇼핑몰 있죠? 이게 성공했잖아. 이마트에서 성공을 시켰죠. 근데 이 스타필드가 있는 곳에 트레이더스가 많이 입점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스타필드 고객 효과가 있는 겁니다. 쇼핑하러, 밥 먹으러 아이들 때문에 스타필드를 갔다가 트레이더스 가서 장까지 봐오는 그런 어떤 형태가 된 거죠. 고객 입장에서도 쇼핑도 하고 장도 보고 편리하죠. 어쨌든 이 트레이더스는 코스코와 다르게 이 스타필드의 어떤 고객들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췄다는 게 두 번째 장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점은요, 아까 처음에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후발주자라는 데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품을 판매하다 보면요, 그 카테고리에서 선두 업체를 하는 것과 후발주자로 따라가는 것과는 진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천지차이입니다. 이 선두주자는 항상 새로운 걸 뭔가 해보려고 해야 돼요. 그런데 후발주자는 좀 편한 게 선두주자가 잘하는 걸 그대로 벤치마킹 하면서 따라가면 되거든요. 이 트레이더스가 이 후발주자의 장점을 너무 잘 살리고 있다는 거죠. 우선은 코스트코라는 잘 나가고 있는 창고형 매장이 있으니까 이마트 트레이더스는 코스트코가 잘하는 걸 그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피자 같은 거, 뭐 이런 거 싸게 코스트코가 잘 팔잖아요. 그런 것들 똑같이 따라하고요. 유료 회원제도 따라하고요. 그리고 코스트코에서 잘 팔리는 상품 비슷한 거 갖다가 트레이더스에도 팔고요. 이런 거 너무 좋죠. 그러다가 코스트코 제품에 어떤 틈이 보이면 그 틈을 공략하면 되니까요. 제가 여기서 갖고 온 요 사진들, 이 아르헨티나 붉은 새우 요게 냉동 제품인데 코스트코에 상당히 잘 나가는 제품이거든요. 저도 소비자로서 많이 구매했는데 정말 맛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아쉬웠던 게 저는 이걸 쪄서 먹을 때 너무 좀 양이 적다, 조그맣다, 이런 단점이 좀 있었는데 그걸 보완한 제품을 이마트 트레이더스는 바로 이렇게 내는 거죠. 저는 소비자로서 코스코를 한 4번, 5번 가면 이마트 트레이더스 한 번 정도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양식을 좀 자연스럽게 비교해 볼 수 있게 되는데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장을 보다 보면 종종 저 코스코 제품을 완전 보완한 제품 같은데 이런 제품들이 눈에 띕니다. 이런 붉은 새우, 냉동 붉은 새우 같은 그런 거죠. 이 이마트의 붉은 새우는요, 코스트코 것과 다르게 정말 씨알이 굵습니다. 커요. 그래서 쪄먹기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들은 이 이마트 트레이더스의 붉은 새우가 더 맞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마다 약간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이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후발주자로서 코스트코보다 강점이 있다, 이런 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강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오리지널인 코스트코는 넘어서지 못할까? 그 이유도 한번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마트 트레이더스는요, 우선은 여전히 소비자로서 가보면 평균가, 가성비는 코스트코에 미치지 못합니다. 근데 단순히 생각을 해봐도 코스트코는 이 국내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미국 본사에 있고 전 세계적으로 있는 이 회사기 때문에 사실 외국 제품들, 공산품 이런 것들은 바잉 파워가 코스트코가 훨씬 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사실 가성비를 코스트코를 따라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리고 코스트코는 유료 회원제잖아요. 이 회원비를 받고 사실 그 돈 말고 나머지는 거의 똔똔이 되는 마진 15%를 보고 있습니다. 이 제품에 대해서 마진 15%라는 건 정말 낮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마트가 코스트코의 가성비를 평균적으로 넘어가기엔 쉽지가 않은 겁니다. 물론 일부 제품들은 코스트코의 가성비를 넘어서는 그런 제품들도 있지만요. 그게 바로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결국은 아직은 코스트코를 넘어서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더스가 코스트코를 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많이 따라오긴 했지만 아직도 매장당 매출 차이가 큽니다. 소비자로서 이마트 트레이더스도 가보고 코스트코도 가보면 이 사람 수가 정말 달라요. 소비자로서 코스트코를 다니다가 이마트 트레이더스를 가끔씩 가면 우와, 너무 쾌적한데?
사람들하고 부딪히지 않아서 카트 제대로 밀 수 있어 너무 좋은데?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소비자로서가 아니라 실제 수치적으로 보면요. 코스코리아와 트레이더스의 매장당 매출은요. 코스코 코리아는 작년 말 기준으로요. 매장당 매출이 3,300억 정도입니다. 그런데 트레이더스는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1,500억 정도예요. 코스트코를 제외한 다른 창고형 매장보다는 트레이더스가 잘 나가지만 아직은 1위 코스트코에 비하면 사실은 이 절반도 매장당 매출이 되지 못한다. 아직도 선두와는 차이가 크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마트 트레이더스는요. 카피캣이라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트레이더스는 코스트코를 따라한 거다. 이 소비자들한테 이게 인식이 있으면 이게 얼마나 오래 가냐면요. 사실 이 오리지널 제품을 후발주자가 넘으려면 선두 업체가 하지 않는 어떤 무언가 혁신적인 걸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럴 만한 게 이마트 트레이더스에는 없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오리지널인 선두 업체인 이 트레이더스를 넘지 못한 거죠. 이마트 트레이더스는 대형마트 3사 중에서 그래도 유일하게 코스코를 좀 잘 따라가고 있는 그런 업체 중에 하나지만 어쨌든 코스코를 넘기엔 아직 좀 차이가 큽니다. 요거에 대한 한번 총평을 좀 해보면 이런 여러 가지 장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마트 트레이더스는 매출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인 흑자를 보고 있죠. 지금 이마트가요, 쿠팡 때문에 이커머스 제대로 따라가지 못한 것 때문에 정말 폭망하고 있잖아요. 본진인 대형 할인마트에서 맨날 죽쓰고 있잖아요. 올해 2분기에는 이 할인마트, 대형마트에서는 오히려 적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레이더스는요, 그나마 다행인 게 매출 1.7조, 올해 반기예요. 올해 24년 1분기, 2분기 실적인데 그거 합친 게 매출이 1.7조, 영업이익이 527억으로 아주 이마트 그 대형 할인마트에 비하면 선녀죠. 아니 진짜 이마트는 트레이더스 안 했으면 어쩔 뻔했을까요?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요, 따라했지만 이거라도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한 이마트 트레이더스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꾼꾼이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